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와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 줄다리기 장세를 펼치다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0.8포인트 내린 2,533.9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장중 한때 2,556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좁히다가 결국에는 마감을 앞두고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날 외국인이 5,554억 원이나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66억 원 그리고 4,419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포스코와 삼성생명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4.37포인트 내린 775.8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8일 이후에 8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이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있지만 다음 달 금융당국이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정책 기대감에 의한 현재 상승세가 유지될 거다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 추천주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2부 시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 통해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LS 한전을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압기기, 그다음 계량기, 고압기기, 뭐 이런 계전기, 이런 이제 전기 전력과 관련된 이제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84% 성장한 것으로 좀 나와 있고, 시장 예상치가 440억 정도 됐었는데 554억이 나오면서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깜짝 실적으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런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좀 밝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 정책 수혜와 관련돼서 뭐 ESS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업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최근에는 국제 유가가 이제 55불을 넘어가면서 중동 국가로부터의 그 육상 플랜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 현재 주가는 어쨌든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계속 위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를 뭐 시초가 부분에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6만 원에서 6만 1천 원 사이 정도면 아주 좋으실 것 같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7천 원으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시작 전에 시초가 공략주 미리 잡아드렸는데요. LS 산전이라고 하니까 투자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매매의 달인부터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 투자의 기조의 김기민.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제 추천주 공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두 분의 수익률 자랑부터 도와드릴 건데요. 화면 통해서 김기민 팀장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14일에 추천해주신 종목인데요. SK케미칼이
지금 17%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이어서 김지훈 차장의 종목도 살펴볼까요? 10월 11일을 추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CJ E&M이 지금 1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두 분 다 10%가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는데요. 먼저 우리 김기민 팀장의 SK케미칼부터 리뷰 들어볼게요. 네, SK케미칼 지금 전략에 지금 대상포진 백신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전략이 나왔는데 사실상 그걸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른 주요 전략은 원래 가격의 가치에 대한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29일에 이제 거래 정지가 돼서 이제 분할이 들어갈 텐데 그 이제 매수 아직 이제 하지 못하셨던 분이 있다면은 11월 29일 전으로 해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셔서 좀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좀 이렇게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 다시 한번 점검 도와주셨고요. 김지훈 차장의 CJ E&M도 리뷰 들어볼까요? 네, CJ E&M 최근에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조금 주춤세긴 한데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쪽 성장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요. 해외 매출이라면 동남아 쪽 뭐 태국과 베트남 등 시장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상당히 좀 CJ E&M 콘텐츠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는 12.4%에서 올해 지금 방송 부문 약 20% 가까이 매출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는 CJ E&M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마진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고마진 사업 부분,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와 VOD 판권이 상당히 좀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고마진 디지털 사업부 같은 경우는 그 사업부의 특성상 고정비가 크게 늘지 않아서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는 추세에서 소비자의 유입이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좋아지고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 드디어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하는 것도 계속 모멘텀을 좀 받을 전망이고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순 매수가 들어와서 여전히 CJ E&M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풀무원인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3분기 실적 호조 속에 4거래일 연속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5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흐름 계속 긍정적일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두 분 다 배드 편말 들어주셨는데요. 김기민 팀장 의견 들어볼게요. 현재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 계속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제 그 영업 이익이나 실적 같은 거나 이런 쪽으로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좀 약간 부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적자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거래량에 따른 이제 상승이 이제 많이 부각되는데 사실 그런 거래량이 이제 좀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또 가격 같은 경우는 또 하락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블이 좀 껴있다라는 이제 의견 때문에 배드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볼게요.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가 주력 제품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가격 상승 전망에 강세를 나타내면서 4% 넘게 상승 후에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 4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두 분 다 9편말 들어주셨네요. 김지훈 차장 의견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가격 부분이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타이트한 수급을 반영해서 계속 상승해 내년 1분기까지도 좀 가격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소형 IT 제품의 좀 고사양화로 탑재량과 하이엔드 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차량 전장화 쪽으로 MLCC 체형이 좀 어플리케이션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용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난이도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공급 증가도 제한적이라 삼성전기가 긍정적인 모멘텀 계속 받을 전망이고요. 일본이 특히 IT 부품 쪽에서 전장 쪽으로 좀 전환하는 부분이라 IT에 좀 집중하는 그 삼성전기 쪽은 또 4분기 여전히 실적 상향 조정 중이라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11월 20일 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양지수 모두 봐드릴 거고요. 분위기 절출적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지금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직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SK하이닉스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12% 하락하면서 82,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오늘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네요. 0.96% 빠지면서 1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오늘도 상승 탄력이 셉니다. 0.24% 상승하면서 40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기 전에 양 지수 먼저 좀 살펴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지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각각 0.13% 그리고 0.15% 상승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오늘 776선에서 거래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1위 종목군 셀트리온부터 12위 종목군 포스코 캠텍까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셀트리온주들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각각 0.23% 그리고 0.12% 정도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신라제는 지난주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빨간불 켜고 출발하네요. 2% 넘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돌파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티슈지는 오늘은 내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5% 정도 빠지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또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로엔부터 포스코 캠텍까지 나와 있는데요. 로엔이랑 메디톡스는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각각 1% 그리고 0.39% 정도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는 지난번에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800원 정도 내리면서 16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시장 모두 좀 살펴봐 드렸고요. 오늘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좀 이어가 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10종목씩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먼저 김기민 팀장의 10위부터 5위 종목군 공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카지노 빅사이클에 따라서 지금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지금 카지노 트렌드인 이제 복합 리조트 이제 트렌드 대체로 이제 카지노 사업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게임 사업만 영위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요즘에 이제 현재 트렌드는 이제 리조트와 복합 이제 유흥 시설을 영위하는 사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거기에 대해 가장 부합하고 있는 거는 제 국내에서는 파라다이스 기업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글로벌 성장 스토리에 지금 딱 맞게 그러면은 관광 레저 또 사업 또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중국 VIP 이제 고객들의 이제 여태까지 이제 한한령에 의해서 많이 중국 VIP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영향 이제 그런 그림을 많이 보였었는데 현재 얼마 전부터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는 건 그 한한령이 약간 이제 완화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만큼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과 그리고 또 일본, 기타 이제 다른 VIP 베팅액도 현재 지금 늘어나는 추이고요. 그렇게 될 시 이제 현재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은 24,900원 정도인데 목표가는 한 3만원 정도 잡으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약간의 이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언제 이제 또 들어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금 이번 달만 하더라도 조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더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이제 체크를 하신다면은 조금 이제 주가가 밀릴 때 그때 좀 비중을 확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ISC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는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ISC, YIK, 삼성전자 이쪽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지금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반도체가 지금 시장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럼 어떤 쪽이 잘 나올 수 있냐? 그 공정 시스템, 한마디로 연결된 구조, 연결 사업부가 이제 더 잘 될 수가 있는데요. ISC 같은 경우는 지금 후공정을 맡고 있습니다. 후공정,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는 성공정과 이제 후공정이라는 이제 두 가지 공정이 있는데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는 후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ISC가 그 후공정을 맡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주 고객사인데 지금 주가가 약간 밀리는 걸로 봐서는 현재 주가에 밀리는 데에서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약간 바닥을 확인하시면서 비중을 확대하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리겠습니다. 때로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주가가 좀 이제 떨어질 때는 오히려 좀 겁이 나기 때문에 막 손이 잘 나가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좀 공포심이 있을 때 좀 사서 이제 또 희망에 팔라는 이런 주식에 이제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있듯이 지금 가격이 좀 낮을 때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철학에 큰 변화가 없다면은 오히려 이런 가격은 이제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과 비교한다고 해서 이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SK케미칼이나 YIK나 메리츠중금증권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 따지기 구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큰 이상이 없으면 대체로 주가가 회복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지금 현재 ISC 또한 이제 주가가 회복될 때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보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때문에 추천 9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YIK 말씀드리겠고요. YIK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부터 또 급성장을 했습니다. YIK나 ISC는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사업부에 영위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리스크 같은 경우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제 외교적 문제 그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사업을 이제 제3국에서 쫓아오는데 얼마나 이제 빠르게 쫓아올 것인가라는 것에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있는데 현재 중국이 아무리 이제 반도체 시장에 이제 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2, 3년 안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이제 그런 곳을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그 반도체 포럼에 이제 발표된 거에 의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필요 인력이 50만 명이 반도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500만 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한 200만 명 정도가 있고요. 300만 명 정도가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데 기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의 이제까지 전공자에 하더라도 2, 3년 안에는 그 인원을 채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렵게 이제 상당히 이제 막 힘든 공정과 막 어려운 공정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도체는 사실 투자 싸움입니다. 그 투자를 해서 얼마나 큰 공장을 갖고 있고 단가를 낮추느냐 싸움인데 지난 이제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반도체에 치킨 게임을 한다고 해서 일본 기업과 국내 기업 그리고 대만 기업, HTS 이런 곳에서 많이 경쟁을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위기다. 라는 이런 설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지금 이겨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성장을 한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삼성전자와 이제 연결된 부수적인 사업체죠. 한마디로 그 후공정 테스트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에 여러 가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YIK를 ISC와 동시에 YIK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메리츠종금증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메리츠종금증권 또한 이제 지난 한 5,000원, 5,500원대에서 4,500원까지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메리츠종금증권 같이 이제 증권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이제 이제 대한민국의 주가 시장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을 때 그럼 어떤 종목이 이제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냐? 증권 업종이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의 국내 기업 내 2017년도 순이익 전망치는 전주 대비 약간 0.5% 하회됐는데요. 근데 그와 반면에 상향 조정된 업종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조선, 증권, 소매입니다. 그만큼 여태까지 이제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이제 상승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증권 업종 같은 경우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된다면은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4,5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YIK하고 좀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업종이지만 이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르지만,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계속 이제 뭐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지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뭐 꼭 차트를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차트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투자자의 심리가, 이거를 어떻게 좀 매수를 해야 되나, 좀만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그럴 때 오히려 좀 이제 분할 매수 하시면서 비중을 확대하시면, 회사가 좋으면 어쩔 수 없이 주가는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또 메리츠증권이 나름 또 좋은 이유가, 이제 기업 내 문화에서 엄청 이제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이제 푸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임직원들을 많이 쪼을 수밖에 쪼니까 그만큼 이제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만약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제 앞에 계신 김지훈 팀장님께서 또 그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KB금융 말씀드릴 텐데요. KB금융 현재 지금 금리 인상 시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장주입니다. 이쪽 섹터에서는. 지난 겨울 동안 이제 조금 힘든 겨울 시즌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주가가 좀 이제 횡보하면은 겨울 시즌이라는데, 그 겨울 시즌에서 이제 봄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연말 되면은 이제 배당 시즌이 다가올 텐데, 현재 가격에서의 3.6%의 좀 배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은행 금리가 한 1~2%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높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가격 가치 상승까지고 한다면 대략 이제 한 10%의 이제 한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한 지금 현재 KB금융 같은 경우는 비은행 자회사 인수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 같은 이제 비은행권 이제 회사를 지금 완전 인수를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ROE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최선호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 구도하에 여태까지 이제 대출을 가계대출 위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계대출이 아닌 정책 이제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중소기업 쪽에 이제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감에 또 지금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또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당연히 이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제가 6위로는 KB금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기민 팀장의 10위 파라다이스부터 6위 KB금융까지 살펴봐 드렸고요. 김지훈 차장의 오늘 추천주도 10위 종목부터 공개 도와드릴게요. 네, 10위는 먼저 SKC 말씀드리겠습니다. SKC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좀 최근에 업데이트 사항을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을 연계한 조인트 벤처를 통해 반도체 소재 쪽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웻케미칼이 세정과 식갑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공정 케미칼인데요. 글로벌 시장 규모가 1.5조, 중국 쪽에서 특히 성장률이 높고 2021년까지 매년 25%까지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자동차용 폴리우레탄 스페셜티 특수화학 소재 제품인데요. 시장 규모 1.2조로 최근에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이 좀 각광받고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과 소음 및 열 자외선 차단의 고기능성 제품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 이 부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난퉁 공장 2018년에 CMP 슬러리,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연마해서 평탄화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미세화, 그 다음에 적층화에 대한 사용량 증가로 지금 CMC하고 히타치, 일본의 히타치 쪽에서 92% 시장 점유율하는 거 지금 SKC가 지금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1조 8,100억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CMP 쪽 패드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소재 웻케미컬이 최근 좀 이슈 사항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큰 폭의 지금 뭐 무선 충전 삼성전자 그 중고 업체향 물량 증가까지 큰 폭의 실적 개선, 올해하고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라 SKC 지금 2018년 기준 퍼 8배 수준에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연기금 수급 상당히 좋고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주가가 강한 편이라 5만 원까지 중장기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J 제일제당입니다. 원재료의 가격과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다, 외부 환경은. 그리고 특히 식품에 대한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해서 식품 쪽에 대한 긍정적인 매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30%가 넘는 영업이익으로 상당히 실적이 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HMR 주력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 등도 제품에 다변화되고 있고 확장세에 대해서 이 부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소재식품 최근 셀렉타의 실적을 반영해 25%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식품 소재성 사업 부분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부분 쪽은 뭐 라이신 기존 제품 외에 발린과 트립토판, 알지닌, 아미노산의 고반진 신규 제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되어 있고 CJ 헬스케어 쪽에 제약사업부 매각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재무구조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판관 비율 효율화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도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어. 현 주가 대비 2018 예상퍼는 13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46만 원까지 좀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최근 사항만 업데이트해드리면 중국 합장법인 베이징 현대가 3분기에 92억 흑자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 1884억 적자한 거에 대면 상당히 큰 폭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고 보고요. 광저우 모터쇼에서 중국형 소형 SUV 엔시노, 그러니까 코나죠, 국내명 콩나와 차세대 수소 전기차를 첫 선을 보였고요. 전략형 신차 올류 루이나 등 루이나의 9월 출시 등 중국 시장만 겨냥한 전략형 SUV 차량이 대폭 출시로 젊은 층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모멘텀도 있는데 미국의 2018년 소형 SUV 코나, 그 다음 6월달에 산타페 출시 등 2020년까지 8개의 다목적 모델, 그러니까 뭐 디젤과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 차량을 포함해 다목적 차량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10월달 유럽 판매량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내수 역시도 그랜저와 그 코나에 대한 신차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에 도입한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는 뭐 영업 활성화, 마진 개선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익이 바닥을 통과해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추세 우상향의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페노션입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과 철강석 감산의, 그러니까 중국 환경 규제에 따른 철강석 감산의 우려는 오히려 고품질의 외부 철강산 철강상 제품을 수입에 대한 그 기대로 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황이 개선됨에 따라 단위 운임이 23%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레벨업 되고 있습니다. 2018년 BDI 그 연간 평균 포인트를 예상하는 게 2260포인트인데요. BDI에 따른 개선 국면이 2019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팟 운임 상승은 좀 화주들의 운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저가 운송, 장기 운송 계약의 좀 증가와 탑티어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가진 페노션이 발주를 위한 낮은 조달 금리로 화주에 대한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대주주 그 보유 지분 오버행 이슈는 장기 보유 목적이고 제일홀딩스의 콜 옵션 행사 가능성에 따라 시장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2조 3,600억대, 영업이 2천억 예상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다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글로벌 경기 호황이나 매크로 지표를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충분히 담아갈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재 수주 실적만 19.2억 불로 연간 수주 목표 16억 불 이미 초과 달성했고요. 여전히 그 PC선, 그러니까 케미칼 탱커선은 41척으로 절대적인 92%의 그 수주 목표치를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22억 불의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 28억 불의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 등 정유 설비가 없는 쪽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발주가 뭐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2조 9,500원대 매출에 영업이익 4,200원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쪽 수출과 말씀드린 LPG선과 석유화학 운반선의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 내년에는 하이투자증권 매각 이익이 온기로 반영되기 때문에 외국인 최근에 조금 팔았지만 사는 추세이고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주도주는 아니지만 역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충분히 담아갈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김지훈 차장의 10위부터 6위 종목군도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샵 008 통해서 문자 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문자 들어온 거 첫 번째 문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645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전기술입니다. 18,1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20% 비중 담고 계신데 향후의 대응 방법 궁금하다는 문자 주셨거든요. 김기민 팀장과 함께 풀어볼게요.
네, 그 한전기술 지금 18,000원에 2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뭐 칭찬드릴 거는 비중을 뭐 50%나 70% 이렇게 갖고 가신 게 아니라 20% 비중은 적절하게 가지고 가셨다는 걸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 내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이익을 이렇게 만들어내냐라고 했을 때 원자력이거든요. 결국에는 원전 기술이 잘 되면은 이제 그만큼 기업은 좋아지는 거고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냐? 탈원전을 가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 큰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지금 한전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에는 공기업이죠. 한마디로 국가의 이제 국가 기반 사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막 나빠지진 않겠지만 물론 확 나빠지진 않겠지만 어디까지나 관심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원전 수출에 따른 이제 수익성이 기대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지금 원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원전 수출에 대한 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앞으로 뭐 피크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막 확 떨어질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20% 비중을 다른 뭐 섹터로 갖고 가시던가 아니면 뭐 에너지 쪽에서 뭐 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쪽에 또 사업에 있는 그런 쪽 종목으로 한번 변경을 하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기술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자 상담도 살펴보겠습니다. 덴티움인데요. 08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58,000원에 비중 30% 담고 계시고 단기 목표가하고 손절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인데요. 지금 보니까 수익 구간이신데 축하드리고요. 어디에서 매도해야 잘 매도했다라는 말 들으실 수 있을까요? 김지훈 차장과 함께 풀어볼게요. 네. 덴티움 상당히 뭐 성장성은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은 뭐 연평균 6% 수준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에서 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게 역시 중국인데요. 중국의 성공 가능성 여부는 역시 업체들 뭐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뭐 디오 같은 회사들의 그 성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덴티움만 해도 2009년에 중국 법인 설립해가지고 2010년에 5억, 2016년에 335억, 2017년에 452원으로 경쟁세 대비 압도적으로 좀 효율적인 그 100% 딜러 체제를 유지하면서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018년 11월에 상해 공장 완료되고 있어 상해 공장을 통해 좀 직접적인 직판 생산 방식을 통해 높은 가격 경쟁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중국 매출액은 국내 매출을 넘어서 6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전년도 대비 40% 높은 역시 매출 성장률을 기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으로의 좀 중국 외에 신흥국으로의 치과용 의료 장비 수출 및 연내 설립 예정인 터키와 이란 법인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8만 원까지는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 말씀해 주셨는데 손절가는 62,000원 선이 좀 62,000원 구간에서 가격적으로 강한 양봉을 보여줘서 그 가격대를 깬다면 좀 추세를 좀 이탈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지속적으로 뭐 업황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끌고 가시고 비중도 30%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8만 원까지 보신다는 말씀 주셨고 목표가와 매도가 잘 잡아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의 문자 살펴봐 드렸는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저가 매수의 달인 연결해 볼게요. 위진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관심주 어떤 거 포착됐나요? 네, 오늘 저가 매수로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은 지니뮤직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그 로엔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움직였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AI 스피커 시장 음원 관련된 수익이 증가가 되면서 모멘텀이 나타났었는데요. 지니뮤직도 좀 같은 논리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니뮤직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통해서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일단은 그 기획사 3사 쪽과 그 이제 연장 계약 이슈가 12월 달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주가에 좀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초에 2월 달부터 이제 한 4월 달까지
3,500원에서 7,000원까지 이제 주가가 2배 정도 상승을 했다가 그 부분을 대부분 다 되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이미 그러한 악재 부분을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충분히 가격 매력이 이제 좀 생겨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U+ 쪽과의 시너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로엔과 지니뮤직, 어쨌든 시장 1, 2 사업자와 2위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격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가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키 맞추기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요. 오늘 저가매수 관심주로는 지니뮤직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900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장중에 마침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4,5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좀 짧게 3,800원 잡고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중에 포착된 저가 매수 관심주는 지니뮤직인데요. 손절가 3,800원 잡아주셨으니까 잡아두시고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기민 팀장의 대망의 5위부터 1위 종목 공개해드릴 건데요. 5위 종목 어떤 건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5위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아까 메리츠 종금증권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앞에 김지훈 팀장님께서 아무래도 메리츠 종금증권에 이제 계시니까 한번 몇 가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기업 내 안에서 보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푸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기업 내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또 그 어떤 또 안에서 볼 때 내부적으로 볼 때는 또 메리츠 종금증권을 어떻게 보시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메리츠 종금증권 종사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메리츠 종금증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딩 수업이 아니라 기업금융이라든지 부동산 금융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 수익을 엄청나게 잘 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기자본 수익률 ROE만 봤을 때도 메리츠증권 14.5% 거의 15%대로 아마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 지금 3조 원대로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로 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계로 6위권 규모인데요. 이 자기자본 규모 3조를 활용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가치가 좀 다각화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종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메리츠증권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민 팀장. 네. 네. 그럼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로? 제 개인적인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는데 추가 상승이 여전히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 다음 이제 또 5위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5위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신세계푸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이제 한 13조 3천억 정도, 3,5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년도 대비 11.2%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출만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28% 정도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업이익이 30%가량이 예측이 된다면, 성장이 예측이 된다면 전년 대비, 그럼 그만큼 주가도 20% 정도는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 주로 쇼핑할 때 앵커님 같은 경우는 주로 장 보실 때 어디 많이 가시죠? 저요?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 피자 좋아하는데. 네, 코스트코도 가고. 네. 이마트 안 가시나요, 네. 혹시? 이마트도 갑니다. 네, 저는 네. 이마트 집 앞에 있어서 이마트 많이 가는데, 네. 이마트 많이 가게 되면 이제 이마트에서 피코크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요즘에는 식음료 같은 거를 또 이마트에서 많이 이제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럼 신세계푸드도 또한 빠르게 이제
또 이게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세계 푸드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또 이제 삼양옵틱스 말씀드릴 텐데요. 삼양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요즘에 이제 뭐 취미로 사진 찍는 분도 많은데 이제 카메라 교환 렌즈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지금 우수한 품질로 이제 우수한 품질의 이제 렌즈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이제 공략으로 전략으로 참 좋고요. 그 다음에 MF 렌즈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독일의 제니스사와 이 삼양옵틱스 동사 두 회사밖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의 큰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을 독과점을 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고요. 또 지금 교환 렌즈 시장이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삼양옵틱스 그럼 당연히 이제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목표가를 설정한다면 지금보다 한 30% 정도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목표가를 한 그 정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케미칼 말씀드릴 텐데요. SK케미칼 어떤 분들은 좀 속 좀 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많이 이제 힘든 종목이었습니다. 그거 왜 떨어지죠?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SK케미칼 이거 추천해서 샀는데 뭐 오를 기미도 없고 좋다 그러면서 횡보만 하고 왜 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의 이제 뭐 개인적인 전략은 하나입니다. 투자 전략에서 큰 철학에 큰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그럼 싸게 된다면 그만큼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더 많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지금 차트나 15일선이나 60일선 이런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회사의 큰 이제 수급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제 회사의 실적이랑과는 큰 연결고리가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실적 기반으로 투자고 한다고 봤을 때 현재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상포진이나 이런 백신 사업 그리고 향후 지금 그 바이오 쪽에 이제 제약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거에서 또 분할하게 됐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또 펄을 얼마나 받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11월 29일에 이제 분할 상장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될 텐데요. 만약에 이제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전에 이제 조금 매수하시는 전략을 펼치셔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지금 8만 원 이하 가격에서 조금 매수하신다면은 저는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를 예측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2위 종목과 1위 종목은 1위 종목 미리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마디로 그룹 내에서 어떻게 가느냐,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따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가 계속 지금 박스권을 탈피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왜 상승하고 있냐?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같이 견인된 것 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왜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제 치킨 게임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자 독식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향후 지금 한 1, 2주 동안 주가가 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룹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향후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큰 관심을 많이 이제 그룹 내에서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20만원, 30만원 하던 게 이게 가격이 오를까 했는데 벌써 40만원까지 왔습니다. 한 50만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으로는 식상하지만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종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식상한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식상하긴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담아 계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증권업종에 있으면서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때 또 이제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1인 매매를 하시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담겨 계신 분은 1%가 좀 내외입니다. 거의 한 10억이나 한 1억 정도 되셨을 때 그만큼 이제 좀 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한 2천만 원이나 1,000만 원짜리 포트폴리오에서도 한 20% 정도 삼성전자 한 주라도 담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배당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1, 2주 동안 횡보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한번 매수하시면서 300만 원까지도 기대하신다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반문으로는 현재 270인데 그게 300만 원이 될까요? 라고 할 텐데 200만 원에서 지금 270만 원까지 올라온 지 한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반도체 시장이 잘 나갈 수밖에 없고 또 향후 이제 4차 산업, 뭐 AR 이쪽이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다면 뭐 로봇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 반도체 시장의 싸움입니다. 반도체가 성장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많은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1위로 오늘 추천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지훈 차장의 5위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M코 사무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업인데요. 연간 매출이 770억, 영업이익 1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요 고객사 연우라든지 MLF, 인도 타이어 등의 수주 물량이 4분기로 대부분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기대하는 SK 캡틴 물량 4분기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수주 기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매출은 2018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18년 매출 2,100억대에 영업이익 210억 예상하고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의 장기 성장성은 매우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 판단하고 중장기 투자 가치는 SM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크로스입니다.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러시아 월드컵, 지방선거까지 대형 광고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기존의 그 다윈 성장세 외에도 실업애드에 대한 양수 효과로 애드 네트워크, 그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높은 이익 기여도는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NH엔터테인먼트가 총 보유주식 35.3%로 최대 주주인데요. 애드 네트워크, NH엔터 데이터 기반의 타겟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들을 통한 캡티브 물량 확보를 기대하고 있어 취급거의 10%만 NH엔터테인먼트의 광고 선전 및 700억에서 900억에 약 20%만 취급하더라도 취급거가 10% 증가하는 매출의 Q의 증가 효과가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9월 말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동종업계 나스미디어 20배, 그다음에 에코마케팅 18배에 비해서 퍼 15배 수준이라 아직까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중장기 투자 가치 인크로스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핵심은 역시 자회사에 대한 수익 다변화와 최근에 유일하게 좀 단기 금융업, 그러니까 발행업 사업자로 지정돼서 신규 수익 창출 및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손실 되게 예상보다 크다고 우려가 큰데요. 고객 기반 급증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업계 최고의 ROE 14.5% 탑 수준의 PBR 0.9배 수준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산업의 새 성장 동력 창출의 핵심 아젠다인 인터넷 전문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초대형 IB까지 해서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향후 유일한 종합금융사로서 주가의 레벨업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중장기 우상향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최근에 말씀드린 제주항공인데요. 3분기 노선 다변화 전략으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국제선 공급이 전년 대비 30% 넘게 확대됐고요. 국제선 수송량 역시도 3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노선 일본 쪽 매출액이 47%까지 증가한 부분이 긍정적이고 부가 매출, 수화물이라든지 에어카페 등이 3년 내 매출 비중이 10% 넘게 도달할 것이라 마진 개선을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탑승률 개선 외에도 내년까지 2020년까지 기종을 6대 추가해서 기재 투입에 대한 20%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 원가 경쟁력 강화까지 상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매출에 대한 Q에 대한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4분기 비수기지만 수송 단가도 역시 여전히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연간 2018년 예상 항공기 39대까지 도입되는 걸 감안해 봤을 때 해외여행 및 환승 여객까지 확대되도록 중장기 업황의 성장은 탄탄하다고 판단해서 주가 역시 우상향의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소재와 소형, 중소형 소재까지 OLED 매출은 좀 본격화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17년 767억에서 내년에 1391억으로 연간 거의 100% 가까운 스마트폰용 소형 OLED와 글로벌 TV 쪽 소재까지 100%의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2018년 글로벌 대형 OLED 패널이 생산량 역시도 360만 정으로 전년 대비 약 133% 증가하고 있어서
P와 Q, 그러니까 가격과 물량의 동시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OLED 쪽의 제품 라인업 확장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예상하고 있고요. FPCB 소재 사업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IT 소재 업체들 평균 퍼가 16배 수준에 비해 이녹스 첨단 소재 12배 수준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OLED 산업의 실적 성장에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 예상해 IT 소재주의 탑픽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드리고 가격적으로는 10만원까지는 우상향의 긍정적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추천주 총 10종목씩 살펴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M 인베스트먼트 김기민 팀장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코너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입니다. 자, 우리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하고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먼저 신동환 대표의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매일 신동환 대표께서 종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지금 LG부터 대웅제약까지 나와 있습니다. 8월 24일에 추천해 주셨던 LG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에 추가 매수해 주셨는데 지금 5%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지금도 1%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9월 20일 추천주 대웅제약은요. 11만 원에 매수를 해주셨는데 3차 목표가 달성하고 20%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5%에 가까운 상승 기록하고 상승 중인데요. 14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한온 시스템부터 NH투자증권까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10월 11일에 추천해 주셨던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 목표가 달성하고 30%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10월 13일 추천주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마이너스 수익 중인데 보유 계속해서 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환인제약부터 SL까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동화약품 살펴보자면 9,260원에 매수해 주셨는데 지금 2차 목표가 달성하고 21% 넘는 수익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삼성생명부터 최근에 편입해 주신 대웅까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11월 9일 추천주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가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11월 13일 대웅 추천해 주셨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이후에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 돌파하면서 지속해서 보유 중인 종목들인데요. 코스모 신소재, 서울식품, 일진 디스플 등 베스트 필살주에 등극한 종목들 현재 모두 좋은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의 변화 없이 현재 상황 유지하고 가져가겠습니다. 자, 지금 포트에 담긴 수익률 살펴봤는데 수익률 너무 좋거든요. 지난주 추천주 수익률 중에서 어떤 종목 AS 도와주실 건가요? 예, 몇 번 얘기했던 10월 11일 날 추천한 AJ 렌터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에 대비 28.8% 정도 수익 중에 있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한 1.45% 상승 중에 있네요. 200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일봉으로 한번 보셨으면 돼요. 나중에 제가 손절가를 11,900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월 30일 날 11,900원, 10월 27일 날 11,900원, 10월 26일 11,900원만 찍고 이제 손실 거의 뭐 9%, 10% 내외까지 왔다가 대략 지금 3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처럼 3분봉, 5분봉, 제가 말한 손절가 대비 6틱이 빠진 후에는 100% 청산을 해주시되 손절가만 터치하고 가는 거는 지켜보신 후에
진입과 청산을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량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3차 목표가 17,350원, 17,350원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돌파했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목표가는 18,650원으로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자, 이 종목은 뭐랬습니까? 이제는 이제 중국과도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AJ 렌터카는 제가 말했던 손절가만 찍고 거의 30% 수익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유코나 뭐 여행객들이 더 오면은 뭐 렌터카가 더 많아지겠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주시고요. 단순합니다. 수익 나는 종목은 어떻게 다 끝까지 갖고 간다. 손실 나는 종목은 100% 손절가에서 6틱이 빠진 후에는 100% 청산 후 현금화를 갖고 간다 생각해 주시고요. 이거에 맞춰서 한번 지금 뭐 추천한 종목 중에 이제 마이너스 한 8% 정도 손실 중에 있는 종목으로 똑같이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11월 6일 날 추천한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대림산업. 자, 대림산업이 17일 대비 마이너스 8% 손실 중에 있습니다. 뭐 외환형 신동환도 추천한 종목 중에 손실 나는 종목도 있고 수익 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손절가가 79,500원으로 했습니다.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 자, 3분봉이나 5분봉에서 6틱이 빠진 78,900원이 되면 100% 현금화 해주시고요. AJ 렌터카처럼 손절가만 찍고 30% 이상 수익 날 수도 있고, 또는 손절가를 터치 후 6틱이 빠진 후에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봐 주시고, 지금은 0.61% 상승한 500원 상승했네요. 자, 대림산업 갖고 있는 분들은 AJ 렌터카처럼 동일하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해외 선물 시장 살펴볼까요? 예, 항생은 뭐랬습니까? 추세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생과 해외 선물은 하루 동안 움직임 폭이 크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어찌됐든 항생은 횡보 상방으로 보겠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29,046입니다. 29,046이 지지가 될 때 상방. 자, 안정적 매수가는 28,971이 됐을 때 매수. 항생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오늘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일은 뭐랬습니까? 추세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저번 주 금요일이죠.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도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공격적 매수가는, 56.43이 내려올 때 매수.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56.08 내려올 때 매수. 오일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도, 저번 주 금요일 날 큰 폭으로 거의 140틱이 올라갔죠. 자, 금도 추세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금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 1290.6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 주시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1288.68 정도, 1288.8 정도 내려올 때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추세가 지금 오늘은 횡보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횡보. 죄송합니다.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보겠습니다. 횡보 하방. 자, 공격적 매도가는 1.17, 65 올라올 때마다 매도, 좀 더 안정적으로 치실 분들은 1.17, 725 정도 올라올 때마다 유로 FX는 오늘은 매도,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입니다. S&P 단기적으로만 봅니다. 추세는 아직까지 S&P 살아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오늘은 횡보 하방. 자, 공격적 매도가 2580.50 정도를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안정적으로 매도 치실 분들은 2588.75 정도 올라올 때마다 S&P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 자세한 거는 인터넷 서울경제TV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황도 점검해 주세요, 대표님.
예, 국내 선물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수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2,507.94가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방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는 횡보와 눌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0.12로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갖고 간다 생각해 주시고, 손실 나는 종목은 과감하게 100% 청산한다. 그러면 코스피 선물은 지금 335.15입니다.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분명히 있습니다. 334.25가 되게 중요하다. 오늘 저가가 334.45입니다. 제가 말한 334.25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그 마지노선을 보고 계속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현금화를 축소시키고 물량을 확대를 하면서 수익 나는 종목에 편입해 주시거나, 손실 나는 종목을 과감하게 청산 후 현금화를 수익 나는 종목으로 진입해 주신다면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양지수 모두 마지막 거래일과는 달리 빨간불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도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나 상승세 이어가면서 78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